세월호 선체가 고화도 인근에 영구 보존될 예정입니다. 2027년 하반기에 옮겨질 예정이며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은 오는 2030년에 개관합니다. 주거단지 옆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성 AI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목포 신안이 통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지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공과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되어 있는 세월호 선체는 고화도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영구 보존될 계획입니다. 선체 이동과 활용 방안 등을 처음으로 주민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일부 반발도 나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본 계획을 설명하는 첫 주민 설명을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던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설명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선체 자체는 상징물로 조성해 선체가 지니고 있는 참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선체 주변으로는 생명공원과 안전체험관, 전시를 위한 기억관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재난 예방 교육을 담당하도록 세월호 선체 처리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현재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1.9km가량 떨어진 고화도 인근. 선체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거치할 당시 쓰였던 모듈 트랜스포터로 이동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근 해상 케이블카 등과 연계해 세월호 생명기억관에 학생 등 38만 명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발표됐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고화도의 일부 주민들은 선체 거치 자체에 반대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무시하고 세월호를 고화도에 거치한다면 주민 전체 결사 반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목포시민 여론조사에서 고화도 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4%로 나온 만큼 장소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 실시 설계 등을 거친 뒤 실제 선체가 고화도로 이동하는 시점은 오는 2027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칭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은 오는 2030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반려동물 놀이터 등 관련 시설도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단지 옆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삼양읍의 한 공원 부지. 지난 10월부터 이곳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로 선정된 부지에는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설 경우 소음과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개 놀이터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 바로 앞에 있고 학생들 바로 앞에 있는데 개들 다 모여가지고 개 짖는 소리에다가 결국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공사는 지난달 말 중단됐습니다. 무안에서는 2,400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삼양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산되지 않고 더 모여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견주들도 더 좋고. 이렇게 반려동물 놀이터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무안군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대표들의 이런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다가 좋은 시설이긴 하지만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이거는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취재가 끝난 뒤 무안군은 반려동물 놀이터 대상지를 도심에서 멀지 않은 제2의 장소로 옮겨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가운데 전남적 선거구들의 통합과 분구 등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를 없애고 목포 신안, 나주 화순 무안, 해남 영암 완도 진도 선거구로 통합됩니다. 또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을은 순천시 갑을과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2개 선거구로 분리됩니다. 국회는 선관위에서 보내온 획정안을 기초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루게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에서 마지막 북 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독재 정치를 막기 위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쓰고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목포 MBC는 오늘부터 목포 신안 통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양시군이 통합하면 세금과 전기, 수도 등 각종 공과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목포 MBC가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실시한 목포 신안 통합 관련 여론조사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신안 구민들의 반대 이유입니다. 시로 승격되면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가 가장 높은 9.6%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신안군이 좋아서 지원금과 혜택 감소, 신안군 소외 우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하면 정말 세금이 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세 종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입니다. 주민세는 11,000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전남시군이 동일합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도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본인 차량 배기량과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등 과세 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도시나 농촌이라 해서 차등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각종 공과금도 변동은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정전과 같이 한국전력에서 개인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시군 조례 근거에 징수하는 수도요금은 오히려 목포시 기준을 적용하면 신안 군민들은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1톤에서 20톤까지는 신안군이 톤당 30원가량 저렴하지만 그 이상을 쓸 경우 목포시가 100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냉난방 비용은 도시가스가 들어갈 경우 목포 도시가스 기준을, LPG를 사용할 경우 LPG 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철새 도래지를 소독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고흥의 한 오리 농장. 흰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굴착기는 사료 포대를 들어 땅에 묻습니다. 이 농장에서 지난 3일 오리 폐사가 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됐습니다.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2만 2천여 마리는 절차에 따라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올해 겨울 들어 야생 조류가 아닌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농장은 고흥만 주변에 자리해 철새 이동이 잦은 곳으로 도로 등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흥군과 전라남도, 정부는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출입 통제 등 초동 대응에 나섰고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소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철새도래지 고흥만하고 해창만을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살수차 보내가지고 오늘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전체 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를 오갈 때 전용 장화를 신고 소독을 꼼꼼히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연말을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목포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회원과 검찰청 직원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며 가파른 골목길에 살고 있는 목포 대반동 가구에 릴레이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재단법인 구암문화재단 장학회는 오늘 목포과학대 회의실에서 목포 지역 고등학생 1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구암문화재단 장학회는 목포과학대 설립자인 고 이경수 총장이 2008년에 설립했으며 지역 청소년들이 우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안군이 도자복합산업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전남의 도자산업과 도자복합산업특구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동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와 함께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관광 산업화 등을 통해 도자 복합 산업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무안군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전라남도와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무안군 의원들은 광주 전남 상생발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무안 군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왔다며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간 제3자 협의체 회담 논의 중단과 광주 군공항 이전의 공모 방식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목포시가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일부 지역은 실버존 지정이 시급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는 실버존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내 200여 개 경로당의 어르신 이용 현황과 주변 차량 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버존 지정 종합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승선원 없이 중국에서 신안군 가고도 인근 해상까지 떠내려와 침몰한 200톤급 중국 화물선 선체 수습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